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실패도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중학년 이상 친구들이 읽기에 적절한 책이고 위인전을 좀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위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실패담을 넣어놓은 책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조금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읽으면서도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물의 감정, 인물의 삶에 녹아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또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 그림도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그림들 너무 난잡스러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형광색, 좀 붉은색, 노란색, 막 형광색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를 조금 밝게 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그냥 이 인물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메시지를 작가님이 다 넣어 놓으셨어요. 선생님 사실 그게 굉장히 이 책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라이트 형제부터 시작해서 공자, 코코 샤넬, 달리, 노벨, 베이브 루스, 월트 디즈니, 커넬 샌더스, 데스카 오사무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물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 법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친숙한 인물들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점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법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인덱스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여러분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 휴일 같은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예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얼굴인데, 그 당시 그 오드리 헵번이 활동할 그 시기만 해도 오드리 헵번은 어렸을 때 좀 가난했대요. 잘 못 먹고 자란 그 체질 때문에 평생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들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은 약간 통통하고 볼륨감 있는 그런 체형이 좀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처럼 깡마르고 얼굴도 좀 각지고 그리고 코도 너무 크고, 오드리 헵번은 사실 자기 외모가 굉장히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미의 기준에는 자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드리 헵번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그런 외적인 컴플렉스를 잘 커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나서 옷을 잘 입었고, 그리고 화장을, 그러니까 코가 너무 커 보이고 각져 보이는 얼굴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한다는 듯?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비하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의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깡마르고 뭔가 좀 날카롭게 생긴 그런 인물도 예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드리 헵번이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그래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컴플렉스였다니.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진짜 날씬하다 생각되고 이랬는데, 그게 오드리 헵번의 큰 약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카소라든지 달리라든지 그런 예술가들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 이런 아인슈타인,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한 우물만 열심히 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인물들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했다는 거죠. 피카소가 굉장히 유명한 거는 너무나 많은 그림을 남겼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큐비즘이라는 그 입체로 된 그 그림이 처음에 아비뇽의 처녀들을 딱 만들었을 그 그림을 시장에 내보였을 때 친구들이 모두 비웃었대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자기는 너무너무 그림을 좋아해서 열심히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피카소가. 거기에서 그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수학만 빼고는 나머지 과목은 모두 낙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없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 수학은 자기가 너무 관심이 많았고 열심히 그 분야를 파고 들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테드라는 책에서 봤던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라는 그 예술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술가가 이제 타이포그라피로 유명해진 분인데 그 사람이 전시했던 그런 미술 중에 바나나 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실제 익은 바나나, 그러니까 노란 바나나와 초록색 바나나를 벽면에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그 글자, 컨피던스라는 글자가 나중에는 갈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 퍼포먼스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자원봉사들의 도움으로 동전으로 바닥에다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하나씩 동전을 주워가게 되면서 이제 경찰들이 다 수거해 갔다고 하는데 그 작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신념,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의 삶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퇴색되어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그 상태를 계속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는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썩어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생생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나의 그 신념들이 꺾인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인물로 남은 거는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나의 신념이나 어떤 나의 각오를 현실의 벽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한 발 한 발 나아갔다는 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바라던 나의 어떤 꿈, 나의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하다가 지치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여기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번 시작을 해라. 데스카 오사무라는, 여러분 아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를 그린 일본의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대요. 뭔가 자기보다 좀 나은 작품이 나왔을 때 약간 비아냥거렸대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굉장히 좀 잘못된 태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결국 그렇게 표현한 데에는 그 사람의 열망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나도 저만큼 더 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라는 그 열망이 숨겨져 있었고, 실제로 이분은 그 열망을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건 재미없어 라고 말했다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실제로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데스카 오사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 그 실패에 대해서 나와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책이어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치고 힘든 순간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빨리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잘 됐다.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시기가 있고, 꽃들도 그렇잖아요. 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기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 책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은 살바도르 살리라는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스염을 이렇게 세워서 다녔던 기이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던 이 작가가 이런 말을 남긴 거죠. 바게트를 머리에 얹고 다니기도 했던 이 작가는 그게 뭐 어때서? 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가의 말처럼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마인드를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지, 이렇게 하면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진 않을지,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그렇다면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얻을 수 있는 실패도감 선생님이 추천해 보았습니다. 지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